잠 안 드니까 잠이 안 오거든요. 이게 이제 기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먼저 해야 되는 걸 순환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이 피가 계속 막히지 않도록 잘 가도록 계속 만들어줘야 돼요. 환경을. 그러면 그 중내에서 멜라토닌을 만드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서서히 시간이 가면 만들어요. 근데 나이가 젊을수록 빠르고요. 연세가 많을수록 늦고요. 또 나이가 젊어도 그 수면제를 오래 드신 분들은 치료하는데 배가 걸립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더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수면제를 쓸수록 회복이 늦어요. 왜냐하면 그걸 대체해왔기 때문에 멜라토닌 자체가 아예 안 돼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머리는 다른 데하고 달라요. 두 개 골로 다 쌓여있잖아요. 이런 데는 다 뭐 살이고 이런데 무릎도 다 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두 개 골로 다 덮여 있어가지고 여기를 하면 여러분 혈전이 많이 나오고 두 개 골 안에 있는 혈전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극소의 수밖에 안 돼요. 주로 근청, 이 두뇌 근청 있는 거기에 있는 혈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뼈와 뼈 사이 합해놓은 거 있잖아요. 두 개 골, 그 인대인데 그 사이로 빼야 되는데 이게 전체 혈전이 한 10%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예. 또야.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전립선 같은 경우에 전립선이나 여성들의 이제 그 노실금 이런 경우에는 그 깊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혈전을 하게 되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침을 같이 배경하죠. 제가 침을 해서 안쪽도 해주고 그 다음에 혈전도 제거하고 하는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제가 침을 같이 배경합니다. 예, 또요. 온열기를 사용할 때 언제 다시 새 걸로 바꿔야 되나? 그거는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걸 계속 쓸 수 있는 동안은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고장이 나면 어떤 현상이 뭐냐면 이것도 이제 소모품이잖아요. 열이 65도로 딱 맞추면 65도가 딱 떨어지잖아요.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마모가 되죠. 오래 있으면 열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마모되면 붙어서 안 떨어져요. 그럼 온도가 계속 올라가든지 아니면 떨어져서 어느 정도 해서 45도에서 그러면 45도에서 더 이상 안 올라가든지 이런 현상이 와요. 그때는 이제 우리가 AS를 해드려요. 보내주시면 거의 저희가 새로 다 AS 고쳐서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10년, 15년 해도 우리는 부속을 가지고 있어요. 부속을 꼭 놔놓고 계속 AS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예. 또야? 저기 원장님께서 혈전 70%가 되면 죽는다고 하셨어요. 예,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예. 어린애가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가요? 어린애들? 네. 어린이는요, 혈전이 많아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건강한 것 같아도 연세 있는 분들이 혈전이 거의 70%가 되면 그 혈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은 그 피만 혈전으로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좋은 피는 뽑으면 한참 있다 빼도요, 덩어리가 없어요. 부항급 안에서. 부항급에서 나와가지고 바깥 공기하고 이제 만나면 그 안에서 만들어 놓은 프로틴이란 효소하고 영양 가운데 K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비타민 K 같은 게 만나면은 한 5분이나 10분 지나면 그때만 살짝 굳어져요. 소고기 국을 끓여 놓으면 식으면 그때만 살짝 굳어지잖아요. 그래 굳어진다. 근데 부항급 안에서는 체온하고 같기 때문에 좋은 피는 부항급 안에서 절대 굳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닦아보면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안 좋은 피는 다 덩어리가 있죠. 근데 그 덩어리가 이제 아주 거물이처럼 지렁이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거는 오래 안 되는 혈전이에요. 근데 좀 그보다 오래된 거는 이 탄력이 없어요. 막 녹아가지고. 그게 또 오래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무처럼 돼지 간처럼 흘러 나오는 건 또 오래된 거고요. 진짜 오래된 거는 덩어리 지지도 않고
얘가 순환이 안 돼가지고 갇혀 있어가지고 머리가 그런 경우가 머리가 제일 많아요. 그 부위가 이렇게 갇혀 있어가지고 거의 시커멓게 그냥 피의 역할이 안 돼요. 까맣게 돼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옮기는 게 하나도 좋은 피도 옮기거든요. 뭐 덩어리 지는 게 옮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만져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얘는 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아주 나쁜 거예요. 그것은 뇌세포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가 죽은 것은 이제 우리가 저는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요. 오신 분 중에도 보면 머리가 많이 막혀서 우울증이 굉장히 심하고 조울증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는데 얘기를 안 해요. 저희는 그렇게 치료를 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면은 우울증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나는 고독하다, 나는 외롭다. 자꾸 그쪽으로 가요. 그 다음에 조울증이 있으면 내가 좋아하는 거. 그 자꾸 해요. 어떤 여자도 내가 저 사람 마음에 들어 그러면 계속 공격을 해요. 계속. 내가 주차가 내면 사고 싶어 사야 돼. 그게 이제 조울증인데 이런 경우에도 그 뇌의 문제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다 보면 뇌가 굉장히 좀 손상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경우도 우리가 혈전을 빼고 좋은 피가 잘 가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창조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더 이상 창조가 안 되는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90이 돼도 창조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70이 돼도 창조가 끝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세포마다 달라요. 같은 무릎이 돼도 이 무릎이 계속 8, 90이 돼도 되는 사람이 있고 새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70이 돼도 창조가 끝나버리면 피가 가도 안 만들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수명이 있습니다. 한 유전자의 꼬리가 있어요. 그 꼬리가 끝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유전자 변형된 것들을 자꾸 먹게 되면 이 대부분의 옥수수라든지 뭐 토마토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종류가 전부 유전자 꼬리를 잘라버려요. 그 꼬리 자르면 안 돼요. 그 모든 식물의 그런 꼬리들이 우리에게 뭘 합니까? 모든 수명하고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잘라버리고 왜? 그걸 안 잘라버리면 얘를 심어가서 옥수수가 났어. 그럼 옥수수 씨앗을 따가지고 심으면 다시 오는 거야. 그러면 그 종묘가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많아져. 그러니까 그 종자를 계속 모종으로 팔아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옥수수를 가지고 심으면 요만치 먹어갖고 더 이상 안 자라요. 씨앗이. 이렇게 다 잘라놓는다고. 유전자 꼬리. 근데 이거 우리가 자꾸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오냐 하면 몸 전체가 아니라 어떤 세포에 따라서 약한 세포들은 창조가 빨리 끝나는 거예요. 꼬리가 짧아져 버려요. 그래서 동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꼬리가 길어요. 동안. 그런데 꼬리가 짧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디가 자르냐? 머리에 있는 뇌세포가 짧아지면 뇌가 치매가 오는 거예요. 관절이 짧으면 관절이 오는 대기성 관절이. 왜? 연골이 안 만들어지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 만약에 나이가 젊은 사람이 그런다고 하면 피를 가게 해서 잘 하면은 그 손상된 그 부분 다시 회복이 돼요. 유지하고. 근데 이미 오래된 사람들은 손상된, 예를 들어 당뇨, 베타세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 꼬리까지 다 끝나버린 사람은요, 우리가 암만 치료가 안 돼요. 제대로. 그럼 관리를 해야 돼. 그런 경우에. 그래서 관리해도 부작용 막아요. 그런 거고요.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혈전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혈전이라고 하는 게 이 덩어리 증후도 있지만 피로서 이제 그 생리적인 기능을 다 한 거. 그게 다 뭐냐 하면 혈전이에요. 그러니까 피의 그런 역할이 거의 70% 거의 망가졌다 하면 다 돌아가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또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사모님 내일 가시는데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가서 이거 이야기를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조현증, 우울증, 불면증 이거 다 고쳐요. 그리고 다른 데는 뭐도 안 됩니다. 정신 그 조현증이 이제 정신 이상잖아요. 그것도 다 고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소리 지르고 그냥 정신이 그래 된 약하면 누가 들어가요? 단이 들어요. 단이. 귀신이 들어요. 이게 들어가면 광기가 생겨요. 내가 말하고 싶어도 나중에 요번에 이제 여기 또 하나 붙일 건데 그런 애 한 사람이 수기형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하나도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도 내가 못하고 걔가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된다. 그거 써놨어요. 학생인데. 근데 다 돌아봤거든요. 정신이 약해지면 원하든 원치 않든 정신이 약하면 사단이 들어오고 정신이 강하면 하나님이 들어오세요. 이해하셨어요? 우리가 완전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사단이 들어오고 해서 들어오나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부분이 연약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정신은 정신과 신경이 같이 가요. 그게 약해지면 내가 원하지 않은 마귀가 다 들어와 나를 암들치게 해요. 근데 우리가 거기가 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피가 가야 회복이 돼요. 안 가면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정신질환자들이 여기 와서 고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게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러면 여기 수용소가 있잖아요.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그러면 보호자가 와서 그 사람을 잘 하면 저 해줄 수 있지만 심한 분은 저희가 안 받아요. 근데 아무리 심해도 어떤 정신질환자는 마귀가 들어왔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말이 없어. 어떤 마귀는 말을 많이 하게 하고 어떤 마귀는 말을 안 하게 해요. 다 달라요. 어떤 마귀는 계속 지질거려요. 혼자서. 또 고등적인 그 귀신이 또 있어요. 좋은 거와 달라요. 그런 귀신이 딱 들어오면 완전히 심리 상담 잘해. 상담을 뜬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 다 알고 상담을 잘해줘. 뉴질랜드에서 작년에 그런 분이 오셨어요. 홀라당 다 하는 거죠. 근데 내인들은 큰 호랑이 같은 게 나를 버티고 못 들어가. 내가 한번 보니까 딱 보니까 이게 하나님 아니에요. 귀신의 소리. 근데 귀사도 그래서 나중에 보냈어요. 제대로 치료하면 좋은데 하도 소란을 일으켜서 문제를 일으켜서 보내기도 있지만 그런 경우 고등 지식으로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상담을 잘하고 상대의 마음을 뺏어가고 막 울게 만들고 말이죠. 그것도 모르고 내 마음을 읽어주니까 좋다고 막 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마음 잘 읽어줍니다. 이거 잘 봐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십시오. 복장님 공부하신 거 없나요? 온열 기도 눈을 할 때요. 온도를 55도 이상 하면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그걸 많이 올리면요 눈에 습기가 많아요. 눈에 있는 습기가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건조를 시키기 때문에 너무 뜨겁게 하지 마시고 한 55도 정도 하면 적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겉에다 해도 안에 있는 수분이 물기가 많거든요. 눈에 얘가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을 온도를 많이 올리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보통 온열 기간이 20분입니다. 20분. 근데 이제 5자리나 6개 정도 되면 여기 좀 하다가 뜨거우면 이렇게 옮기잖아요. 옮기실 때 이거 3개 덩어리 같은 여기 3개, 여기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위에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대각선 여기 하고 밑에 또 이쪽에 하고 밑에 그런 식으로 가야 한 번 할 때 열을 많이 받는 거예요. 옆에가 했는데 옆에다 하면 금방 뜨거워지잖아요. 그러면 효과가 적어요. 그래서 최소한 뜨겁게 좀 하려면 그 정도 해줘야 됩니다. 암이 있는 분들은 참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하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거의 한 43도, 44도 정도 가버리면 암세포 활동을 못해요. 예, 또요. 됐습니까? 예. 또요. 오늘 여러분 주의야 알러지 비염
비염이잖아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뭐 이런 또 앞으로 이제 날씨가 추우면 그 비염이 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전신부도 있고 날씨가 더울 때는 괜찮은데 추우면 잘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겨울에 밖에 나가 있다 집에 막 들어오면 막 두드리져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전부 알레르기예요. 이런 알레르기도 전체 알레르기가 나는 거는 신장, 간만 잘해도 회복이 돼요. 그리고 코나 눈이나 눈물이 막 나고 가렵고 이런 건 눈은 눈에 대한 혈증이 나는 되고요. 코는 코 혈증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교회 보면 그 이렇게 큰 걸 여기다 뭐 하잖아요. 여기 중간에 하나, 그다음에 코 밑에 하나, 코하고 중간하고 중심 그게 하나거든요. 그럼 이런 데는 큰 게 안 붙잖아요. 그래서 작은 게 있어요. 이런 게. 고기를 하는 거예요. 하고 안에 그건 또 안에 넣는 게 있어요. 그걸 안에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코에 대한 알레르기도 빨리 치료됩니다. 알레르기도 다 치료됩니다. 네. 제가 미국을 2004년 5년도에 그 동부 쪽에 갔는데요. 5월달에요. 이 송악가루가 소나무 송악가루가 차가 많이 안 다니는 데를 가니까 이 차가 갔는데 자국이 눈자국처럼 참 얼마나 송악가루가 많이 나는지 야 멋있다고 하고 갔는데 웬걸 교회 갔더니 전부 알레르기야. 눈물, 콧물 뭐 전부 알레르기. 어떤 우리 교회 어떤 박사님이 거기서 했다는데 알레르기 못 고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가고 알레르기만 치료됐어요. 다 됩니다. 그래서 오늘기만 해도 잘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 그 온열기를 사용할 때 최적의 그 사용 온열기 이용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만 제일 정상이라고 봅니까? 예. 그 6자리 같은 경우에 한 30분, 6개. 뭐한 4개나 이런 건 20분. 근데 온열기는요 6개가 아니라 10개도 할 수 있고 20개도 할 수 있어요. 같은 부위. 허리 같으면 허리 부위. 그 부위는 좀 많이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같은 부위를 많아야 30-30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너무 자주 오래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열에 대한 내성을 가지거든요. 열에 대한 내성을 가지면 피부가 검어지고 울룩해져요. 그건 좋지 않아요. 그런 내성을 갖도록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마치 암이 걸렸는데 지렁이 찜질을 얼마나 했는지 등색이 다 바뀌었어. 향토 예비군이 됐어. 향토 예비 뭔지 알아요? 얼룩하게 안 돼. 그런데 오늘 와서 이제 치료를 하고 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피부가 싹 다 바뀌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시는데 그건 내성을 가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 20분에서 30분 간격으로 오늘 아침에 얘기했으면 저녁에는 다른데 하루에 한 번 정도만 체크합니다. 근데 많이 아프면 그 자리를 아침 저녁을 해도 돼요. 하루에 같은 자리를 3번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한 20분에서 30분이 적당하고요. 자리는 한 6개에서 한 10개까지. 그 정도가 30분. 그 정도. 그리고 같은 부위에 뭐 10개, 20개 할 수 있는 그건 없어요. 그리고 패치는요, 뭐 20-30개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같은 부위에. 얼굴은 얼굴 미용도 돼요. 아주 좋아요. 나중에 미용 얼굴 팩 이걸 따로 하나 만들세요. 조금 여유가 됩니다. 또요. 온열기에 보면 타이머가 20분, 40분, 60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60분 해도 되는. 그거는 알아요. 근데 60분 맞춰놓고 한 사람 내게 하고 또 여기 이럴 수는 있지만 혼자서 1시간을 하는 거는 그건 많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배 같은 부분은 그렇게 오래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배도 오래 하는 건 좋지 않아요. 내성을 가지면 안 좋아요. 그러면 계속 열을 가해줘요. 조금만 참으면 또 문제가 생겨요. 적당하게. 시간 그 텀이요. 저 옛날에 할 때는 4시간에 한 번씩 저 계속 했거든요. 네, 간격이 4시간이에요. 4시간이죠. 4시간. 네. 그래서 최소로 하려면 한 3시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간격을 줘야 맞죠. 뜸을 하면 뜸은 또 시간이 더 가야 돼요.
뜸 한 번 하면 9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 안에는 안 하는 게 좋죠. 또요. 지금 보면 그 온열기를 사용하는 시간, 예. 그다음에 방법 이게 아주 치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참 큰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적당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가장 최적의 그 사용법이나 용법을 매뉴얼이 있습니까? 지금 따로 만들어야 돼요. 아직 몇 년이 안 남았습니다. 예. 제품이 정식으로 출시도 안 됐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전에 이제 구형 그게 지금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있는 것만 파면 끝나고요. 그래서 이제 그 구형은 진짜 어려운 분들이 구형을 사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렴하게 드리고 이거는 구형을 쓰는 분들이 고장나는 사람들 그분들 때문에 하고 지금 구형은 자재가 없어요. 그래서 신형을 해야 되는데 신형은 아직까지 정식으로 판매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뉴얼이 나오긴 되지만 간단한 거고 전체적으로 인터넷상에다 만들어 놓은 거는 작업 중입니다. 몇 가지 실험하는 게 있어가지고 거의 끝나. 그래서 우리가 그것만이 아니라 카드옵 자체를 따로 또 할 거예요. 인쇄로 아예.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다 같이 했어. 하려고. 근데 하나 우리가 나오는 목표가 있어요. 메타하고 찜질팩하고 목표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게 아직 안 나왔어요. 그게 나와서 같이 다 실하니 또 하고 이래 할 수가 없어요. 같이 하고. 그게 이제 아마 8월달 늦어도 9월달 안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또 궁금하신 거요? 주방지사님은 궁금한 거 없나요? 이 패치로 오늘 붙여줬는데 이 붙이고 몇 시간이 있다대요? 그 상관없어요. 쟤는 몇 시간이 아니라 지가 수명이 닿으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식물이라든가 접촉해놓은 그게가 안에 흡수가 다 되면 그 흡수되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빨리 빨아들이는 사람은 빨리 떨어지고 그 저절로 떨어져요. 힘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번에 본 부치가 붙일 필요는 없어요. 예. 뜸의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뜸요? 네. 뜸은 많은 분들이 뜸에 있는 그 연기가 나야만 효과가 있는 줄 아는데요. 네. 연기는 우리가 마시는 것도 나쁘지만 여기 하는 것도 좋은 말이에요. 연기는. 왜냐하면 우리는 먹지 못하는 건 피부에 발라서도 안 되거든요. 마실 수 없는, 호흡할 수 없는 걸 이것도 해도 안 돼요. 연기 같은 우리 향기 치료라고 들어봤죠. 향기. 네. 그 향기 냄새도 치료를 되거든요. 근데 좋은 냄새는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악취는 별로 생기게 해요. 근데 연기를 맡으면 좋아했나 봐요.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기 없는 뜸이 좋다. 저희는 연기 없는 뜸을 만들어서 제조를 했어. 내가 만든 건 아니에요. 그 아이디를 줘가지고 연기 없는 뜸이 나와요. 그건 연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뜸을 할 때는 범위가 크면 클수록 해로워요. 치료가 늦어요. 이 뜸방에 가면 소쿠리 뜸이라고 있어요. 대나무 소쿠리에다가 소금을 넣고 거기다 뜸을 넣어가지고 불을 붙여서 막 연기가 확 올라가 이걸 꿀뚝을 만들었대요. 그러면 따뜻하니까 좋은가 보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뜸은요, 옛날에는 비벼가지고 침처럼 만들어가지고 붙였어요. 불이 다 타도요, 화상 작업 하나 없어요. 요즘은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안 하지만 요즘 저희가 하는 미니뜸. 미니뜸이 작잖아요. 작을수록 심처럼 작으면 제일 피가 그쪽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가 암 환자를 치료할 때 암세포를 대부분 열을 가해서 죽여야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막 급속히 나가면 그때는 그걸 중단을 시키기 위해서 암이 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아요. 그러면 때로는 강제성으로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특정한 부위에 가면 안 되겠다 하면 그때는 금침이 있어요. 금침을 여기다 딱 꽂고 침 자루에다가 전기를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해서 스위치를 올리면요. 전기가 들어가면 그렇게 침이 뜨거워져요. 그러다 껐다가 켰다가 이런 반복해요. 그래가지고 한 10분 정도 했다가 꺼내면요. 피부는 아무 상처가 없어요. 화상도 없어요. 근데 안에 암은 탔죠.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이렇게 하면은 뜨거운 그 화상이 오죠. 뜨겁죠.
그 다음에 빼놔도 이미 화상인 거죠. 그러면 그걸 치료하려고 누가 와요? 피가 많이 오는 거예요. 피가 전체 피가 그리 막 몰려와요. 맞어? 이걸 치료하려고 그 상처가 있는 동안은 계속 와요. 그래서 암세포가 못 자. 그렇게 우리가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뜸은 범위가 넓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작은 뜸을 그 정확한 혈점 자리에다가 위장이면 위장, 머리면 머리, 눈이면 눈, 그 자리에 정확히 해주는 것이 훨씬 빠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치료, 우리 제자들을 만드는 일에도 처음부터 침이나 뜸을 못 가르쳐요. 자리를 못 찾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제일 범위가 큰 게 뭐냐 하면 부항이에요. 부항보다 더 큰 건 마사지인 거예요. 마사지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일반 기구로 사용하는 거는 부항이 자리가 제일 커요. 많으니까. 부항 자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잘못 붙여도 그 안에 다 들어간 거거든요. 진짜. 조금 더 이제 좀 발전되면 뜸을 해서 미니 뜸은 작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혈점 자리를 정확히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그게 이제 능숙해지면 그 다음에 침을 가르쳐요. 침은 자는 거, 그걸 가장 정확한 혈점을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그 침을 해야 이제 이제 혈점을 제대로 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침 자체도 작고 그게 열을 주든지 침을 놓든지 간에 그렇게 하면은 그 전체 그 신경, 우리 침 다시 하는 박혀도 전체 신경이 나가잖아요. 이것처럼 집중적으로 몰려오기 위해서 거기에 집약적으로 혈액이 와서 치료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또요. 예. 여기 선생님이요. 네. 죽은 세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나요? 여쭤보세요. 예, 다 살아납니다. 자, 세포가 원래 세포가 뭐 시신경 세포가 따로 있고 근육 세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포는 한 개예요. 이 하나가 분열이 된 거거든요. 분열이 돼서 때로는 근육 세포도 되고 시신경 세포도 되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뼈 세포도 되고. 그래서 어떤 세포든지 간에 피가 가면 다시 만들어집니다. 피가 안 가면 어떤 과학도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줄기세포를 놓고 뭐 DNA를 바꿔도 소용이 없습니다. 피 없는 DNA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생명이 가야 생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피가 안 가면 안 돼요. 아무리 뜸을 하고 부항을 해도 피가 가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부항도 피 가는 길을 안 하고 다른 데다 해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머리에 손에 있는 쪽이 망가지고 있다면 그 손에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면 그 죽은 세포를 다시 만들어요. 그런데 그 죽은 세포를 어떻게 하냐? 피가 가면 죽은 세포를 처리해요. 다 죽어요. 심지어 디스크도 보면 관절 같은데 허리 같은데 디스크가 있어요. 이 디스크 물렁물렁한 뼈잖아요. 물렁물렁한 뼈다 해도 되고 살이라 해도 돼요. 이 물렁물렁한 물렁뼈들이 바깥으로 삐져나왔잖아요. 그럼 피가 잘 가면요 새로운 물렁뼈 연골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는 바깥으로 삐져나와요. 그럼 삐져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을 가고 뭐 다 끌어내고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세포 와서 다 가지고 가요. 굳이 우리가 안 해도 돼요. 그런 모든 일을 피가 가야 됩니다. 또요. 궁금하신 거 없나요? 안구 건조증은 뭐의 원인일까요? 안구 건조증은 말 그대로 안구에 수분이 많은 거예요. 안구에 수분이 많다는 말은 우리 몸에는요 얼굴에 보면 강이 있어요. 강. 근데 얼굴에 수분이 필요한 데가 있습니다. 어디예요? 눈, 코, 입, 귀. 이게 전부 다 물이 있어야 돼요. 귀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귀에. 물이 부족하면 어지러워서 다닐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가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물은 항상 수평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도 수평이 되고 이래도 수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누워도 수평이 물이 돼야 된다. 그럼 어지럽지를 않아요. 그런데 물이 부족하면 이게 부족해가지고 어지러운 거예요. 이게 수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어지럼증이 대부분 귀에 대부분 많아요. 근데 그 귀에도 물이 있고 있어야 되고요. 코에도 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양쪽 코가 다 물이 있는 게 아니고 양쪽 코가 다 같이 물이 있으면 그건 비염이에요. 오전에 이쪽이 물이 없고 건조하면 이쪽에 물이 있어요. 또 반대로 오후가 되면 이쪽이 물이 있고 이쪽이 건조해요.
교대교대로 계속해요. 물이 있어야 돼요. 이 입에도 물이 있어야 돼요. 침샘. 근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부비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어요. 코를 이렇게 들면 이 안쪽에 눈물, 콧물, 입까지 다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슬퍼서 막 울면 뭐 더 나와요? 콧물이 더 나와요. 입에 침도 더 나오죠. 그 물이 다 통과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비강에 물이 부족하면 안 돼요. 그 물이 충분해야 돼요. 그리고 눈에도 눈 자체가 또 물이 부족할 수 있어요. 눈물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다 뭐냐면 혈전이에요. 결국에 피가 가야 할 길에 얘들이 막아버리면 물이 못 가요. 물만 들어요. 수분을 공급, 피가 가야 수분을 공급하죠. 혈액 속에 누가 수분을 가지고 가나요? 네? 족혈구잖아요. 얘들이 잘 가야, 피가 가야 물을 많이 공급하는데 피가 못 가. 그래서 건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치는 거는 눈물샘을 넣어서 되는 게 아니죠. 인공 눈물샘을 내면 계속 넣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 안 해요. 그런데 피가 잘 가도록 만들어주면 눈물을 잘 만들어요. 그럼 아무 먼저 필요 없죠. 끝나버리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내가 침이 잘 안 나온다고 자꾸 물을 마시고 밥 먹을 때 물에 말아먹고 국에 말아먹고 해버리면 침이 안 나도 잘하네. 그래서 우리 몸은요 유전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들지 마. 왜 만들어? 안 나오는데 고생할 필요 없잖아. 그냥 해. 그럼 안 만들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만약에 췌장에서 인슐린을 못 만든다고 인슐린을 대신에 만들어버리면 췌장 세포에서는 영구히 인슐린을 안 만들어요. 그러면 인슐린을 못 만들게 하려면 인슐린을 대체한 약이나 인슐린을 대신에 공급하면 우리 몸은 영구적으로 안 만들어요. 나중에 7년이 지나보면 유전자 자체가 정보가 소실될 거예요. 그러면 영구히 누구를 의존하도록 병원과 의사를 의존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학이에요. 게요. 이게 현대판 노예라고 알고 보면.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내 몸이 하는 거를 대신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된장, 고추장 이번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몸에 이 소장에서 발효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발효식품을 먹으면 발효를 안 시키죠. 그럼 그 치료가 안 되죠. 그래서 치료라고 하는 거는 내가 눈물이 안 나고 인공 눈물을 넣으면 안 되는 거죠. 대신에 하는 거는 결국에 침이 안 난다고 자꾸 물이나 국이나 말아 드시면 안 나오죠. 그럼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인체가 하는 일을 인체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치료고 그게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안구들의 한마디로 말하면 머리에 네.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은 안구 건조증도 이제 머리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눈에 그 들어가는 그 혈액 피의 기목들이 있어요. 거기가 막혀 있는 걸 열어주시면 안구 건조도 다 없어지고요. 비문증이라고 있어요. 비문증. 이래 보면 뭐 하루 살이 못 날아다니고 이 비문증도 수정체가 오염되는 거거든요. 왜 오염되겠습니까? 피가 깨끗한 피가 잘 가고 잘 나가면 오염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잘 들어가고 못 나가니까 안에 오염이 생겨가지고 몸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피가 잘 가고 잘 나가도록 만들어주면 비문증이 싹 사라져요. 근데 그런 거 다 못 고치죠. 안압도 그래요. 안압이 올라가는데 안압의 84%가 눈이 아니에요. 허리예요, 허리. 허리가 여기 막혀버리면 그런 물이 잘 안 나와. 허리가 막혀버리면 이 아래까지 저 다리까지 혈액이 가야 되는데 못 가면 압력이 어디로 많이 올라가죠?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이게 이제 머리까지 올라가면 내압이 올라가면 혈압이 오고요. 그 다음에 눈 쪽에 안압이 올라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목내장이에요. 눈에 안압이. 근데 그거를 내보려면 허리를 해야 되는데 안과를 하시는 분이 거기 허리하고 관계 있다고 아세요? 모르죠. 눈하면 머리 쪽으로 보지. 시신경이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다 눈에 대한 거고 따지고 보면 허리도 다 순환해요. 그렇게 내려가서 이 혈액이 발끝까지 잘 가도록 만들어주면 눈에 있고 머리에 있는 압력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근데
안 나오면 안 떨어져요. 허리가 잘 나와야 되는데 허리가 안 나오면 혈압이 안 떨어져요. 잠시 약간 변동은 있지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안 나오는 분은 많이 굳어져 있어요. 많이 굳어져 있다, 안 굳어져 있다는 거는 내가 허리가 많이 아프다. 그 정도까지 가면 안 되겠지만 그 전이라 할지라도 막혀 있는 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혈압 환자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상이 없어요. 어떤 분은 여기가 막 당기는 사람이 있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정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건강한 줄 알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많이 막혀 있죠. 근데 그렇게 건강한 것처럼 가지만 속일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사전에 미리 다 예방하셔야 돼요. 여기 또 선생님이 네. 지금 농대장이 안압이 안 높은 농대장은 왜 그렇고요? 안압이 안 높은 게 아니고요. 네. 농내장은 안압이 없이는 그렇게 망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신경 자체가 이렇게 바로 딱 가야 되는데 얘가 굴절이 되거든요. 왜 굴절이 되냐면 안압 때문에 굴절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병원에서 할 때는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압이 오는 거예요. 계속 하는데 저 농대장은 병명은 농대장인데 예. 안압은 안 높아요.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예. 시신경 안쪽에 있는 굴곡이 생겼는데 예. 안압은 없어. 그러니까 농내장이라고 판정은 하는데 예. 원인은 못 찾는 거죠. 근데 그 안압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안전한 안압이에요. 수시로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얘는 내가 되게 피곤하거나 어떤 염려나 고민이 많다든가 이러면은 혈구가 이렇게 엉기면서 특별히 그런 곳에 안압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84%는 허리인데 나머지가 눈 자체예요. 만성 눈내장. 눈 자체가 눈 외안 각이 있어요. 각. 이 각이 떨어지고 열리고 해야 되는데 얘가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그게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데 이게 언제 그러냐면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하지 않은 데는 괜찮은데 피곤하면 혓바늘이 나는 사람 있고 어떤 사람은 피곤하면 다른 데 이상이 나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피곤할 때 혈구가 뭉치거든요. 뭉치면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면 안 좋은 거기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그런 증상들은 피곤하지 않을 때는 찾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부고가 와 있는데 그러니까 의사들은 농내장이다. 그런데 안압이 없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사실 잘 따져보면 그런 현상들입니다. 이게 불완전한 농내장입니다. 그 치료는 아주 심플하네요. 그 혈전만 잘 빼내면 혈점이 혈전 자체가 다 나와버리면 이게 눈 자체의 안압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혈전이 좀 있기 때문에 피곤하면 그러니까 피가 정상으로 못 가거든요. 다른 데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좀 내가 과하게 먹었다. 그건 못 가요. 혈액에 대한 부분이 부족할 때는 못 가요. 거기 약한 데는. 그러면 그런 현상이 나와요. 피곤해도 갖고 잠을 많이 못 자도. 근데 그는 병원에 갔을 때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못 참는 저 농대장 쪽에요. 거예요. 가끔 한 번씩 이래 눈이 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래 돌멩이나 뭐가 이래 끼는 것처럼 마들마들한 게 눈에서 그럴 수 있죠. 느끼지거든요. 예. 시신경 쪽에 있는 변화가 안에 있는 이 부분을 그냥 매콤하게 이렇게 홈을 파놓는 게 아니고요. 어떤 데는 두툼하게 만들거든요. 예. 그런 경우가 성이 날 때가 있고 성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언제 성이 나냐? 피가 많이 못 가면 성이 나요. 그런 현상이 오고요. 이 눈에 시력도 보면요. 난시인데 평소는 괜찮아. 근데 잠을 못 자거나 피로하면 또 생기는 게 있어요. 그런 것도 다 불안전한 것들이고요. 머리에 두통도 올 수가 있어요. 불안전한 두통. 그런 경우는 병원에 가서 안 나와요. 저희는 알죠. 그 병원에서는 네. 빼낸다 그래요. 네. 빼내면 금방 괜찮아져요. 네. 그런데 하는 말이 네. 다음에 또 그러면 오세요. 이래요. 그것도 빨리 생기죠. 그렇게 하면 습관적으로 이제 계속 생기죠. 아, 네. 복수가 찬다고 복수를 전부 안 빼려고 하는 이유가 빼기 시작하면 금방 차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여튼 그 혈액이 잘 가면 그런 거 해결돼요. 또요. 네, 이순재 선생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 목소리가 작아지고 있는데 이유가 뭔가요?
지금 그 목소리뿐만 아니고 다리, 허리의 힘, 그 다음에 머리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관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뇌 쪽에 이상이 왔기 때문에 운동하고 있는 신경이 다 문제가 와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여기 오시기 전에 요양원에 계셨죠? 요양원에서 무슨 치료를 하셨어요? 무슨 치료를 하셨나요? 한 달 동안 그냥 요양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소뇌가 연세가 있는데다가 소뇌 위축이 왔다고 하는 말은 금방금방 진행이 되는데 지금 하루가 다르게 진행되는데 말이죠. 그 시간을 허비한 거죠. 이런 경우에는 빨리 좀 그걸 조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따님이 빨리 써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마음 놓고 치료를 해요. 산화 질소가 인체 내에서 만들어지나요? 아니 만들어지죠. 어쩔 때 만들어져요? 질소 같은 부분들이 우리의 육식 같은 경우에 생선 많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게 산화 질소가 체내에 많은 게 많으면 안 되죠. 질소 자체가 너무 하나도 문제가 되죠. 네. 모든 게 우리가 이제 공기예요, 공기. 네. 공기라면 산소도 공기에 포함되어 거잖아요. 네. 그게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산화탄소라든가 질소라든가 비율이 있는데 그런 게 무너지면 안 되죠. 조화가 맞아야지, 비율이. 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 허리가 많이 아픈 게 이 혈전 제어를 하면은 허리가 완화가 많이 될 수 있나요? 집사님은 그 변형이 심해요. 굉장히 심한데 연세가 해가지고 교정을 못해요. 뭐 잘못 손대면 큰일 나요.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려면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뼈를 튼튼하게 만드는 방법에 운동도 필요하지만 거기는 칼슘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칼슘들이 동물성은 안 되고요. 저 여기서 하는 콩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시면 해결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공급이 돼가지고 뼈를 잘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운동도 좀 꾸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콩하고 감자. 콩은 이제 단백질인데요. 감자는 되게 알칼리에 좋은 부분들이에요. 이 두 개가 합해지면 아주 좋아요. 근데 감자를 또 많이 먹으면 당뇨가 당뇨 상관없어요. 고구마가 당뇨에 심각하지 감자는 심각한 거 아니에요. 감자와 고구마를 갖다 놓으면 고구마는 당뇨 환자들이 찐고도 안 좋고 군고구마도 안 좋고 생 거는 괜찮아요. 당뇨 환자는 생 거를 먹어야 되고 감자는 그거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고 다른 칼슘제나 이런 거 드시면 뼈에 도움이 안 돼요.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뼈가 약해져요. 그래서 골다공증이 일반적으로 안 낫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병원에 주사를 놓잖아요. 그럼 계속 맞아요. 나중에 효과 없어요. 맞아도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그렇게 하시고 운동을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틀어진 쪽으로 우리는 이쪽으로 틀어지면 자꾸 이쪽으로 하려고 해요. 누우면 이쪽으로 틀어져 있는 사람은 이쪽 눕는 것도 자꾸 이쪽으로 누려고 그래. 왜? 반대로 하면 불편하거든. 근데 본인이 이쪽으로 하려고 하면 반대편을 하세요. 그러면 어제 이렇게 앉아있을 때도 이쪽에 누워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반대로 이쪽에서 이렇게 반대로 하려고. 눕는 것도 이쪽이 누우면 편해. 반대로 누우세요. 그렇게. 왜냐하면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가거든요. 자꾸 나빠지죠. 예. 간에 물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결하나요? 간에 물주머니라고 하는 거는 뭐 주머니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물혹이에요. 네. 물혹이 있다는 말은 염증이에요. 염증은요, 피가 가면 염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피가 가는데 염증이 있어요? 그래서 심장 내부에는 염증이 없다. 왜? 피에 보는 거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단 물고기 알처럼 된 그런 장이나 장 이런 데서 떨어져 나온 그 물고기 알 같은 염증들이 피를 통해 가지고 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벽에 어떤 염증이나 암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거는 거의 잘 많지 않고요. 대부분 심장 자체로는 그게 안 생겨요. 외부에서 돌아가지 않는 이상. 그 심장은 피의 본부라서 그래요. 그래서 간에도 피가 잘 가면 염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에는 피가 안 가면 무록이 생기는 거고, 또 장에 안 가면 무록 생기죠. 그걸 뭐라고요? 용종. 그 다음에 여성의 자궁에 안 가면 건종이죠. 또 난소에 안 가면 난종이죠. 유방에 안 가면 낭종이죠. 그게 전부 다 무록이에요. 이런 무록은 피가 잘 가면 목이 다 없어지게 되죠. 됐습니까? 피가 가면 염증이 나왔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집에서 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심장이 안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 혈을 정확히 알고 그게 맞는 치료를 해야 돼요. 제가 그런 걸 다 합니다. 무릎 같은 거도 어떤 분들은 자궁 난소에 6cm 넘는 그 무릎이 있는 것도 다 사라집니다. 됐나요? 오, 과요 안 하는 것 같지만 5분 지났어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주고받는 이 호의 속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좋은